찐이야. 정철진의 찐경제입니다. 오늘은 다 진짜가 들어가죠. 정철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진짜입니까? 네, 보배진. 보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경제평론계의 보배이자 네. 원탑 우리 정철진 선생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철진 평론가랑 경제 얘기하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2시간 내내 경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네. 주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 맞습니다. 임대차 3법 중심으로 해서 네. 부동산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임대차 3법이 뭘까? 음. 전월세 신고제, 또 전월세 상한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 네. 전월세 신고제는 아마 상임위까지 다 됐고, 뭐 신고제 자체로는 여야, 특히 뭐 국토부 모두가 뭐 공감하는 바여서 빠르게 네.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니까. 네,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견이 신고를 있을 게 하자. 없죠. 현재 우리 세입자분들은 뭐 확정일자라는 방식으로 애매한 하고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또 뭐 깎아주고 전입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주택으로 있었는데요. 안 세려고. 맞습니다. 네. 근데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후 30일 내에요. 근데 약간 바뀐 게 있었습니다. 네. 최초에는 세입자는 안 해도 되고 중개인 혹은 집주인이 하도록 하게 됐었는데 네. 이번에 법을 보니까 계약 당사자로 돼 있더라고요. 오. 하고 중개인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또 너무 과한 책임을 물은 것 때문인가요? 법 취지는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세입자 혹은 임대인 둘이서 계약 당사자에서 이제 이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시세 어때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얼마에 월세 뭐 그러니까. 천에 얼마였네 이게 이제 따다닥 나오게 되는 거가 네. 좋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속전속결이 됐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이 두 개입니다. 뒤에 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뭡니까? 전월세 상한을 건다. 계약갱신 때마다 현재는 이제 5%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는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고 가는 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나 지금 핵심은 5%로 일단 정해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지자체에 따라서 5% 이내에서 이제 더 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예 서울처럼 막 급등한다. 그럼 지자체장이 뭐 3%, 뭐 2%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뭐냐? 현재 우리나라의 전세는 2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원래 이게 1년이었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는데 이제 이것을 2+2. 이것도 말이 많았던 게 여러 의원이 입법 발의할 때는 무기한도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네, 굉장히 길었죠. 예, 무기한도 있었고 한때 대세는 2+2+2 네. 6년. 네. 왜냐하면 우리의 초등학교가 6년이니까 학제에 맞추자. 네, 초등학교 그래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보니까 2+2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살고 2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연장을 해둘 수 있고. 근데 이 짝꿍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 이내에서 올리는 걸로 해서 요 법안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7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8월 4일, 5일 이 근방에서는 완벽하게 윤곽도 좀 나오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앞에 있던 전월세 신고제. 요거는 이제 뭐 이견도 별로 없이 통과되는 게 확실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이 나중에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신고제 이 시스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밝혀야 되고 이제 DB도 모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한 내년 1년 정도 6월입니다. 시간. 예, 시간인데 과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언제일까? 이 시기는 지금 저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지금에 또 많이 나오는 논란은 소급 적용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예, 하고 이미 지금 한 1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법 시행이 됐을 때 겹치잖아요. 네, 그럼 그럼 3년 더 그분은 사게 되는 빼고 건지? 신규 계약부터 적용인지 아니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지고 그분도 2+2를 다시 적용받고 5% 이상 못 올리는 걸 적용받아야 되는 건지 네. 라는 건데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그 부분 소급 적용에 대해서 취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변호사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헌에 대한 이야기로 좀
그 부분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지점에서? 왜냐하면 법 시행은 이제 만약에 뭐 내년 3월이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3월 이후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맺어진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네,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뚜렷하게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올해 11월에 그러니까 작년 법 기준 법 시행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전해에 있었던 맺은 계약. 그 계약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급 적용 여부인데 변호사분들마다 조금 생각은 다른데 한 60%, 70% 제가 한 4분 정도를 했는데 한 3분 정도는 네.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한 분 정도는 이건 위헌이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요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분명히 아마 통과가 되고 소급 적용하면은 집주인분들 중에 일부가 아마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그 결과는 지금은 저도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형평성 논란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전월세 시장에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여당이 하여간 통과가 거의 180명이니까 이제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되니까 지금 막 2억 원, 2억 5천 진짜? 높여서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높아졌죠. 네. 근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이미 높아졌는데 이미 작년쯤에 계약된 분들은 이제 5%밖에 못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소급 적용을 올해 연초부터 6월에 한 2계약도 한다. 이거는 실은 위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왜냐하면 조동을 다시 뺏을 재산권 수도 침해일 수도 있고 불공정 뺏을 수도 결일 수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형평성이어서 처음부터 이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빨리 하려면 빨리 해라. 예,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갈등이 쌓이니까. 이제 쌓이고 크다 보면 더 이 왜곡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헌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헌법 개헌할 때도 시대 정신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3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합의하는 혹은 동의하는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투영되는데 또 네. 몇십 년 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 지금 봐서는 이 약간의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것도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대책이었죠. 6.29였나? 6월달에 발표된 대책이었는데 그 15억 이상 주택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아예 못하게 금지해버리는 이것도 네. 사실은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아예 대출을 못하게 100% 막아버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넘어간 것 없이 같거든요. 그냥 넘어갔고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뭐 20억짜리도 턱턱 대출 안 받고 거래가 성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거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살펴봤더니 떨어지지가 않고 고가는 15억 이상은 더 오르니까 이게 정말 싶은 생각. 그래서 많이 정부 당국자도 언급했던 게 막대한 유동성을 간과했다. 뭐 이런 표현 이제는 좀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위헌 여부 같은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완화된 폭에서 안아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나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집주인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할 겁니다. 통과가 되면. 네. 헌재가 이걸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이게 결정을 맞아요. 이게 길어지면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에서 이제 5%라는 네. 상승률이잖아요. 네, 제한을 했잖아요. 이 5%에 대해서는 뭐 세부 조항을 좀 만약에 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저금리에다가 뭐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막 빠르게 네, 상황이 바뀌어서 되면은 이건 5%까지 제한을 한다면은 여기서부터의 또 괴리율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생각지도 대목이. 못했던 문제들이 빵빵 터질 수 있죠. 예, 그렇죠. 예상 지금은 예상 예상 못하지만 못하는. 또 하나 전세가 지금 한 뭐 7, 8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제 이런 얘기를 두지만 네. 2009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집값도 떨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요. 예, 하방에 대해서는 그럼 집주인들이 이거 책임져 주느냐? 이게- 법들이 지금 네.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만든 놓고 봐서 법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떨어질 때도 받쳐주느냐? 그럼 5% 이상은 안 낮춰주냐? 집주인들 못 올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방어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뭐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예. 몇 년 동안 떨어진 상태로 또 유지했고요. 네, 이게 뭐 떨어져야 된다. 제가 막 그렇게 막 급락을 막 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 주기를 그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과연 5%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물가 상승률에 대비 얼마 뭐 주거비 대비 얼마 이런 좀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 해둬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큰 예, 박순미 관련해서 박수민님. 대원님. 예. 자, 세입자가 2년 돼서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그렇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입자 칼자는 나가죠. 세입자.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2+2니까 세입자가 2+2를 안 하고 나 2년만 살고 나간다고 나가겠다. 예,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그 대신 그거는 이제 뭐 1개월 뭐 3개월이 있고 집주인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이제 새로운 계약 갱신을 하려고 아예 네. 세를 안 주고 집주인이 비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목도 지금 법안이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5%잖아요. 네. 5% 못 올리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2+2를 썼어요. 2+2로서 연장돼서 2년 더 살겠습니다 했을 때 5% 올릴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끝났죠.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그때도 5%밖에 못 올리느냐 아니면 그때는 연장된 새로운 5% 계약이니까 맞습니다. 10%도 예. 올릴 수 있느냐 맞죠. 이 부분 예.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연장되는 5%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5%밖에 없는데.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예. 세입자가 근데 기존에 뭐 구세입자라고 하겠습니다. 구세입자와 선세입자 간의 그 5%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2+2를 썼던 집주인이 그분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때는 올리죠. 그다음 60% 올려요. 또 네. 계속 못 올려. 그러니까 이게 또 왜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계속 그 신구 세입자가 바뀌어도 5%를 이어갈지 이거는 저는 법안이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살짝 언급된 것 중에 하나는 미묘한. 예 이제 세입자를 내보낼 유일한 지금 방법은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갈 때는 이제 2+2를 깨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해서는 집주인이 또 의무 기간을 2년을 또 살게 하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네, 거예요. 무조건 살아야. 이 부분 역시 위헌 소지를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주거 이전의 자유를 그러니까 신청은 분명히 않느냐라고. 대거 신청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좀 바빠질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문제들 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전세가 굉장히 싸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라는 게 이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네.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메워놓고 한 2년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많이 이제 하죠. 급등을 하게 되는 네. 경우인데 그 새로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아서 그게 입주할 때 전세 주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5%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역차별 논란이 되고 비슷한 입지에 A라는 아파트가 한 5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B라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는데 네. 이 B라는 아파트가 들어온 뒤에 5년 뒤에 보면 5년 더 나이 같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더 전세가가 싸야 되는데 네. 오래된 집일수록 전세가가 더 예, 싸니까 예. 오히려 근데 A라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새 아파트를 전세 주려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왜 그런 분들을 신경 쓰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게 배제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분들을 생각한다 만다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이제 시장의 이제 과연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그 질문 답해달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015 대원인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차 3법에 포함되나요?라고 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임대차 계약이라면 예, 뭐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면 다 이번에 3법에서 뭐 예외 조항이 없는 한은 그 계약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뭐 좋은 분들이 엊그제 네. 한 3억 높여서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심이 되는. 예,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만약에 타겟으로 한다면은 근데 쉽지 그거까지는 쉽지 않죠. 예. 그것까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체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가나 음. 길을 가다 부동산 보면 벽에 보통 이렇게 보면 유리창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비하면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막 30% 40% 전세가가 오른 경우가 허다해요. 네. 네. 제가 부동산 관심이 많아서 머리 이렇게 작년에 얼마였고 재작년에 얼마였고 어렴풋이 남아 있는데 네. 보면 뭐 50% 오른 것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게 거의 통과가 임대차 3법이 그 통과가 될 가능성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소급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까? 소급 적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계약을 맺은 분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맺은 분들은 그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반발이 분명히 있을 이 것 소급 같죠.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시행 네, 내용이 안 법안이, 나와서 답을 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네. 1,400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세를 내놨는데 그 네. 전세 놓을 때 이분이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놨는데 내년 5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전세를 줬는데 왜냐하면 이 집주인의 딸,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다음 달인 6월에 내년 6월에 입주를 해야 돼서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법 시행이 만약에 3월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 5월에 작년 전세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4년도 살 수 있는 3년 반도 4년, 네, 2+2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보면 나가는 조건을 또 계약서에 어떻게 썼는지가 또 문제잖아요. 그게 우선 순위가 네. 그 실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이 더 우선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그거는 없잖아요. 제가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죠. 변호사 한 분을 좀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변호사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을 해석할 테니까. 그렇죠. 예, 법 해석이 되니까. 그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1,400번 이 청취자한테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전 계약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8월 4일, 8월 5일에는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좀 짧죠, 지금 기한이. 네. 근데 이 법은 마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정교해야 됩니다. 예, 진짜 정교해야 하려면 돼. 국회의원들이 정교해야 된다. 이거 섣불리 했다가는 정말 큰 왜곡이 나올 수가 있다. 제발 좀 국회의원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빨리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공부 좀 많이 하고 공부 좀 하고. 저도 공부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좀 만만찮은 영역입니다. 정말 공부 맞습니다. 많이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시뮬레이션 가정들 갑자기 인플레가 온다면 네. 갑자기 집값이 떨어진다면 네, 전세값 모르는 떨어진다면? 시절,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번씩. 모든 임차인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겠죠.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다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의 서민 거의 90% 이상의 서민이 집 한 채가 전부거나 뭐 네. 들어가 있는 전세금이 재산의 반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스텝이 엉키면 그냥 가정 경제가 다 엉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기 직전이시라는 직전입니다. 거 우리 네. 국회의원들 다 정신 차리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벌써 시간 다 갔네. 저 노래나 깔아주세요. 오늘 신청곡이 있어서 이 몸에 갑자기 기리보의 농담처럼 비가 오니까 촉촉하게. 그거예요? 아니면 이 부동산 정책 이름 보면서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촉촉하게 요즘에 좀 저도 이제 쉰에 접어들면서 아하. 어떤 이 얼굴은 사랑 노래 좀 요즘에 아주 잔잔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강 동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